왕이 될 수 없었던 한 남자. 그러나 기어코 왕이 된 남자. 조선 제7대 왕인 세종. 조선의 왕위 계승은 비록 문종 이전까지 지켜지지 못했지만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에 끼어들 틈이 애초에 없었다. 하지만 왕이 된 수양대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양대군은 할아버지인 태종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문무 모두를 겸비한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만큼 야망과 권력에 대한 동경도 컸다는 역사가들의 평. 실제 세종은 이런 둘째 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어차피 형인 문종이 있는 상황에서 신생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신이 설치한 집현전 학자들과 수양대군을 자주 어울리게 하여 그가 유교적 덕목을 쌓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측근이 될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명의 등과 같은 인물들을 측근으로 삼으며 자신의 세상을 비밀리에 준비한다. 1453년 수양대군은 드디어 품고 있던 칼을 꺼내든다. 당시 실세였던 좌의정 김종서 집을 직접 찾아가 편지를 건네는 척하다 곧 그를 처단하고 영의정 황보인을 궁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없애는 등 기습 공격으로 재상 및 주요 대신들을 숙청해버리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자신의 동생이자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도 강화로 귀양 보내 결국 숙청한다.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영모를 꾀했다고 뒤집어 씌우며 거꾸로 이들을 축출한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의 책사 한 명에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수많은 대신들을 숙청한다. 이 사건의 목적은 2년 뒤에 드러난다. 1455년 어린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계유정난을 일으킨 것일까? 1452년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은 매우 총명하고 천문, 수학, 서예 등 다방면에 뛰어났으나 병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는 너무나 어린 12살의 단종. 이를 걱정하였던 문종은 죽기 전에 황보인 그리고 두만강 호랑이로 잘 알려진 육진의 개척자 김종서 등 원로 대신에게 단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수양대군 등 왕실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아니라 김종서 등 재상들에게 정치적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황보인, 김종서 등은 정말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권력을 독차지한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서로가 다르겠지만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며 키워놓았던 왕권보다는 재상 중심의 의정부에 무게가 실린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수양대군은 정변을 일으키고 왕이 되어 강력한 왕권을 되살린다. 왕이 아닌 재상들의 합의로 정책이 결정되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임금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언관의 활동을 억제한다. 세종이 만든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던 경연 역시 폐지한다. 또한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선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당군 조선부터 서술하면서
세조 자신의 왕위 계승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만든 역사서 동국통감의 편찬도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개유정난은 물론 그 후 성산문 등 사육신에 대한 사형과 단종마저 죽인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강력한 왕권을 되살려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조와 당대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과제로 남아있다.